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99회 전선에게 1급에서 나왔던 메인 매출 점표 6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이고요. 자, 거래처 영업부 대리 이순재 씨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축하 화환을 구입했고요.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네요. 자, 일단 우리 거래처와 관련해서 발생한 지출이니까 접대고요. 접대는 뭐라고 배웠냐면은 불공이라고 배웠는데 화환, 꽃이라는 것은 무슨 재화다? 면세재화다. 그래서 불공과 면세가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 했어요? 면세가 이긴다고 했죠. 왜? 불공은 매입세액 불공제의 약자인데 면세는 세액 자체가 없는 거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불공이. 그래서 얘는 면세 거래고요. 전자 계산서에 의한 면세 구입이니까 53번 면세를 우리가 전표 유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미지급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차변에 이제 접대비가 와야 되는데, 자, 거래처 영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순재 씨예요. 자, 우리 회사 영업부면 당연히 이거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런데 거래처 영업부면 우리 회사가 뭐 생산부에서 접대를 하는지 아니면은 뭐 판매부에서 접대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513번 접대비다 또는 813번 접대비다 특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나올 때는 813번 접대비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는 정답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팁이 되겠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회차에서 정답은 513번, 813번 전부 다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문제가 조금 애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는 813번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전표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셔서요. 자, 날짜는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53번 면세였고요. 품목은 화환입니다. 자, 공급가액은 지금 22만원 나와 있네요. 22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플라워 24에서 구입했습니다. 플라워 24. 그리고 전자계산서니까 1번 걸어주고요. 분계는 다음 달 지급이니까 미지급이죠. 그래서 3번 혼합으로 한 다음에 일단 차변의 원재료를 813번 접대비로 바꿔주고요. 대변에는 미지급금, 플라워 24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분계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유형은 53번 면세고요. 813번 접대비에 그 다음에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한다는 것까지 하고 2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8월 1일 문제입니다. 명지 기계사의 원재료 운송용 트럭. 자, 취득가액은 3,500이고요. 상각 누계액은 1,650만원인데 이거를 부가세 별도로 2천만원에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자, 대금은 한 달 후에 수령하기로 했으며 처분 시점에 감가상각하지 않기로 한다. 정기말거에서 그냥 감가상각 계산해가지고 처분 이익 손실 계산하는 얘기죠. 자, 일단 사용하던 트럭을 처분했네요. 유형예산 처분하는 문제. 자,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7회에서 나왔었고요. 97회는 기계장치, 그 다음에 98회는 사용하던 냉장고, 비품 처분하던 문제 나왔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차량 운반구 처분하는 문제 나오고 있네요. 일단 이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이 3,500이죠. 그리고 정기말까지 상각 누계액이 1,650이란 얘기는 이 트럭의 실질적인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니까 850이란 얘기네요. 1,850이란 얘기네요. 그죠? 지금 이 트럭은 1,850만원어치의 가치가 있는데 이거 얼마에 처분했습니까? 지금 부가세 빼고 2천에 처분했으니까 나는 150만원만큼 이익이야 손해야? 이익이다. 그래서 이따 분계할 때 유형재산 처분이익 150만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50만원 기억하시면서
자, 자동차 처분하면서 전자 사용해서 발급했으니까 유형은 11번 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대금은 한 달 후에 수령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외상이 아니라 미수금으로 알겠죠. 상품 제품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내가 한 달 후에 수령해야 될 미수금은 부가세 빼고 2,000이니까 부가세 포함하면은 2,200만 원 되겠죠? 자, 요거 기억하시면서 점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문제 조금 복잡하지만 하나씩 해볼게요. 자, 11번 과세고요. 뭐 트럭을 처분했죠? 그리고 공급가액은 부가세 별도로 2천만 원이니까 부가세 200만 원이고요. 자, 거래처는 명지기계사네요. 명지기계사. 자, 전자에 1번 걸고 분기에 혼합 간 다음에 자, 부가세 예수금은 200이 걸리는 게 맞죠? 그런데 난 지금 일단 제품 배출한 게 아니라 사용하던 자동차 처분한 거니까 대변에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고 이 차량 운반구는 지금 장부에 취득 원가로 기입되어 있을 거니까 금액을 3,500으로 바꿔줍니다. 취득 원가로 바꿔주고요. 대신에 차변에 감가상각 무게액 차량 운반구 코드번호 더하기 1번이죠. 209번으로 해서 1,650만원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는 지금 이 트럭 처분하면서 돈을 다음 달에 받고 있기로 했죠. 그래서 120번 미수금으로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2,200 받아야겠죠. 그러면 지금 대차 차액이 150만 원 발생하죠. 아까 이거 처음 시작할 때 계산했던 거 뭐죠? 이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150만 원까지 쓰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유형자산 처분하는 문제 항상 나오고 있고요. 지금 회차마다 유형자산의 종류를 다르게 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FAT 시험이든 전산회계 1급 시험이든 유형자산 처분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다 풀었고요. 이제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10월 22일입니다. 자, 비사업자인 김민국 씨에게. 자, 비사업자인지 사업자인지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고요. 김민국 씨에게 제품을 판매하고요.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자, 일단 제품,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있는 과세 재화를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으니까 얘는 현금 과세 거래가 되겠죠. 그런데 판매하는 쪽이니까 22번 현과가 돼야겠네요. 그죠? 자, 22번 현과해서 차변에 뭐 현금, 대변에는 제품 매출 이렇게 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얘는 바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10월 22일이고요. 자, 22번 현과고요. 자, 품목은 제품이고요. 자, 공급가액이 지금 공급가액이 5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건별, 카와 현과는 여기에다가 공급가액을 입력하는 순간 공급 대가로 받아들여서 프로그램에 쪼개준다고 했죠. 그래서 애초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급 대가 얼마예요? 지금 55만원이죠. 그럼 여기다가 50만원 쓰는 게 아니라 55만원 써볼게요. 그럼 우리가 입력하기 편하게 알아서 금액을 쪼개주죠. 자, 그리고 거래처는 김민국 씨고요. 분계는 1번 현금으로 해도 되고요. 그럼 차변 현금 알아서 들어가는 거고요. 혼합으로 한 다음에 차변을 내가 직접 현금으로 입력해도 되는 거고요. 분계만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번 문제까지 풀어보고 이어서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일 문제입니다. 본사 영업부네요. 임직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자동차라는 회사로부터 승용차 6인승을 렌트했습니다. 일단 우리 회사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지 자동차가 꼭 있어야만 되는 뭐 택시 회사라든가 렌터카 회사가 아니었죠. 따라서 6인승 자동차 요거는 우리 영업용, 비영업용, 비영업용이 되겠고요.
비영업용이니까 매입세금 공제 불공제가 된다. 그래서 전표 유형은 54번 불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부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이용료가 뭐예요? 이거 임차료죠. 임차료 빌린 거에 대한 대가니까 임차료인데 임차료는 이제 500번대가 아니라 800번대 임차료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해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면 되겠구나.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비영업용 승용차니까 전표 유형은 54번 불공이고 영업부 임직원에 대한 내용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800번대 임차료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입력해 볼게요. 12월 1일 유형은 54번 불공이고요. 품목은 임직원, 승용차. 자, 그리고 공급 가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99만원이죠. 그러면은 부가세 제외한 금액이 공급 대가니까 공급 가액에다가 90만원 입력해야겠죠. 그리고 거래처는 자동차. 그리고 전자 1번 걸어주고요.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임차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3번 선택한 다음에 분계는 혼합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를 800번대 임차료로 바꿔주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지금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즉 공급 대가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다가 그 금액 쓰는 거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된 금액이 공급 대가인지 공급 가액인지 생각하시면서 요 금액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 마무리하고 이어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2월 9일입니다. 자, 공장 건물 임대인인 주 동국개발로부터 임차료 부가세 포함해서 440만원과 공장 전기요금 부가세 포함해서 77만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한매를 발급받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료는 매월 9일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하나의 전표를 처리할 것. 지금 12월 9일 문제니까 앞에 건 중요하지 않네요. 보니까 앞에 건 중요하지 않은데 문제는 이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는 거. 즉 임차료와 공장 전기요금을 별도로 처리하지 말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공장 건물에 대한 임차료와 전기요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800번대, 500번대, 500번대 계정 과목 선택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일단 우리는 공장 건물에 대한 임차료 지급했으니까 차변에 임차료 쓸 거예요. 그런데 이거 519번 임차료 써야 되고요. 자, 부가세 포함해서 440이니까 실질적인 임차료는 얼마란 얘기예요? 400이란 얘기죠. 400이란 얘기고, 두 번째 공장 전기요금이니까 전력비가 되겠네요. 전력비가 되겠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77만원이니까 전력비는 70만원. 그러면은 임차료에 대한 부가세 40만원이랑 전력비에 대한 부가세 7만원이 남는 거잖아요. 이거 합한 금액만큼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이 바로 밑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해서 47만원이 와야겠네요. 자,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론은 임차료에 대한 거, 전력비에 대한 거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 묶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변에다가는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당좌 예금을 다 합해가지고 517만원 써주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얘는 51번 과세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입력하면서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분계를 다 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선생님은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분계를 먼저 한 거지 이거 입력하시면서 가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분계를 못해도 크게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입력하면서 볼게요. 왜 그런지. 자, 12월 9일이고요.
자, 전표 유형은 51번 과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품목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임차료 하나, 전력비 하나니까 이럴 때는 요 상단에 보시면은 복수거래라고 있습니다. 복수거래. 보이시죠? 요 복수거래라는 거. 복수거래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복수거래를 누르시면은 하단에다가 이제 임차료 따로 그리고 전력비 따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료는 공급가액이 400에 40이었죠. 그리고 전력비는 70에 7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 상단에서 알아서 임차료 외 해가지고 금액을 별도로 해주는 거죠. 이걸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거래를 통해서 하나의 전표로 입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 거래처 볼게요. 자, 거래처는 동국개발이 되겠네요. 거래처는 동국개발. 전자 1번 걸어주고 분계 혼합 간 다음에 그러면은 차변에 원재료라고 되어 있는 거 일단 500번대 임차료로 바꿔주고 분계는 400만원. 그리고 차변에 전력비 516번 전력비로 해서 70만원 해주고요. 대변에 당좌 예금으로 517만원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분계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하고 들어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상담만 제대로 입력해주면은 부가세 대급금은 알아서 분계해주고 임차료와 전력비 나누는 것만 하실 수 있으면은 분계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문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5번 문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문제 하나씩 뜯어보면은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내용이니까 꼭 잘 기억하시고 잘 모르겠으면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문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마무리했고요. 마지막으로 6번 문제 풀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12월 30일입니다. 자, 내국신용장. 일단 내국신용장 보면 세트처럼 외우고 있어야겠죠? 내국신용장이랑 구매 확인서 나오면 이거 무슨 거래다? 영세율 거래다. 그죠? 그래서 일단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를 주 하늘로부터 매입했네요. 그리고 영세율 전자 세경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영세율 거래인데 세경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유형은 52번 영세가 되겠네요. 자, 이제 돈 줘야겠죠? 그런데 내가 줄 돈의 50%는 동사, 이 동사란 요 하늘 말하는 거죠. 자, 하늘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약소금을 배서 양도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6개월 만기에 당사 발행 약소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일단 우리 회사가 있습니다. 자, 나라고 할게요. 그리고 한울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매입하고 있는 거죠. 매입하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돈 줘야 되는데 내가 줄 돈이 생기기 이전에 한울한테 받을 돈이 있었네요. 그게 뭐였죠? 지금 받으러움이었죠. 이거 받으러움. 즉 한울이 나한테 돈 주겠다고 해서 받으러움을 발행했는데 이번엔 내가 한울한테 돈을 줘야 될 상황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한울한테 야, 네가 어차피 나한테 준다고 했던 어음 있잖아. 이거 너한테 그냥 넘길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한울한테 받아야 될 약속 어음에 대한 권리가 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서 양도니까 대변에 받으러움이 없어져야겠죠. 한울한테 받아야 될 받으러움에 대한 권리가 없어져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사오고 있는 금액 전체에 대해서 이 받으러움을 배서 양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금액이 또 있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이 뭐예요? 당사 발행의 약속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죠. 즉 한울한테 받아야 될 돈 중 일부 포기하는 거는 받으러움으로 와서 없어지는 거고 나머지는 내가 새롭게 너한테 나중에 돈 줄게 하고 어음을 발행하고 있는 거니까 지급어음이 돼야겠죠. 그래서 대변에 배서 양도하는 부분은 받으러움으로 없어지는 거고 새롭게 발행하고 있는 어음은 지급어음으로 생겨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입력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자, 12월 30 유형은 52번 영세고요. 자, 품목은 원재료죠. 품목은
원재료입니다. 자, 공급가액은 5천만 원이고 영세일 거래니까 부가세 당연히 없는 거고요. 거래처는 한울이고요. 자, 전자 영세율이었으니까 1번 걸고 분계는 3번 혼합한 다음에 자, 차변 원재료는 그대로 놔두고 대변에 일단 바드러움부터 없앴는데 대금의 50%였으니까 2,500만 원만 바드러움에 대한 권리가 포기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내가 어음을 새롭게 발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급어음으로써 부채로 증가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99회 전산회계 1급의 메인 매출 전표까지 다 마무리 해봤고요. 97회, 98회, 99회 이렇게 전산회계 1급 메인 매출 전표 보니까 FAT 시험이랑 상당히 유사하고 난이도도 비슷하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나왔던 것들이라든가 조금 생소했던 문제들은 한 번씩 더 복습하시면서 혹시라도 시험을 준비하신다면은 확실하게 틀리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